햄테스트는 엑시드한 시럼에다가 넣었을 때 용혈이 되는 걸 햄테스트 포지티브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이상한 적혈구이기 때문에 햄테스트에서도 포지티브로 보이고요. 자, 치료는 중심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pH의 중심 기전은 뭐예요? 잘못 만들어내서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수 이식을 하면 돼요. 골수 이식. 근데 대증요법으로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셀라인 워시트 RBC를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적혈구 맞네? 안 만들어도 되겠네?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골수에서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상한 적혈구도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셀라인 워시트 RBC 수혈이 야마에도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왠지 셀라인 워시트 RBC 수혈을 자주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RBC 수혈을 하냐 하는데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셀라인으로 씻어내려면 어떻게 되겠죠? 오픈돼야 되잖아요. 감염 위험도 커지고요. 조금 자주 쓰기에는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NH의 특징적인 치료로 알고 계시면 돼요. 셀라인 워시트 RBC 수혈. 그리고 얘네들 아까 판사이토페니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써놓은 거는 야마에 있어요. 야마에. 가나다 해놓고 나의 농축혈소판 투여. 왠지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왠지 이거 OX 되게 헷갈리잖아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혈액종양 질환에서 농축혈소판 투여하는 질환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안 헷갈리고 지우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스로보사이트페니아인데 괜히 주고 싶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답맞출 확률이 50%로 주는 거예요. 농축혈소판 투여하는 거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자, ITP 있죠. ITP의 기전 뭐죠? 혈소판 파괴돼서 혈소판 모자라는 거예요. 농축혈소판 괜히 주고 싶지 않아요? 안 줘요. 해리슨 뒤져서 확인했어요. 안 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농축혈소판 투여하는 혈액질환 없어요. 이렇게 아시면 문제 푸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안드로겐도 혈색소치 상승하는 경우 간혹 있어요. 그리고 글루코콜티코이드도 쓰이고요. 당연히 스롬보시스가 확진된 경우에는 스롬볼라이틱 에이전트, 와파린, 헤파린 써줘야겠죠. 이건 대증요법으로 쓰시면 되고요. PNH는 계속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IDA도 병발하기 때문에 철분 공급도 하고요. 근데 답으로 나오는 건 셀라인 워시트 RBC 수혈 요것만 나왔을 거예요. 밑에 거는 그냥 추가로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스플레넥토미도 왠지 해도 될 것 같아. 왜? 적혈구는 스플린에서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PNH는 잘못 만들어진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라면서요. 스플레넥토미 왠지 하고 싶어. 왠지. 근데 해리슨 제가 다 읽어봤는데 언급 없어요. 치료에 단 한 줄도 언급 없어요. 이런 건 따로 정리해 두셔야 안 돼요. 여러분들 ITP 치료 스테로이드 그 다음 안 되면은 스플레넥토미 이렇게 외우고 딴 거 다 치료 외우시잖아요. 나중에 국시 가가지고 다 기억해서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열 몇 번 다 못 외워요. 물론 기억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다 보면 이런 게 헷갈려요. 분명히 기억에는 스테로이드랑 스플레넥토미를 한다고 했는데 혈소판 수혈? 이것도 될 것 같아. 내가 왠지 해리슨에서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본 거지 얘도 답이 될 것 같아 라는 의구심이 문제 풀 때 들어요. 왜? 내가 외운 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셀라인 워시트 RBC 수혈만 공부해가지 밑에 거는 해리슨에 나오지 퍼시픽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땐 헷갈려요. 그때부터 고민인 거예요. 혈소판 수혈. 뭔가 기존으로는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확실히 지우고 답을 써요. 그럼 점수가 높아져요. 이런 거 체크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분명 국시 들어가서 헷갈려요. 확실한 거 체크해놓고 스플레넥토미 왠지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답 맞출 확률이 5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는 거를 불필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아닌 거 빼놓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빈혈 끝났어요.
균열. 어려운 거 없어요. PNH만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출혈 질환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지혈 기전부터 한번 볼게요. 지혈 기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는 게 지혈이에요.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는 게 지혈이에요. 그거를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스롬빈이에요. 그래서 그 응고인자 1이 피브리노겐이고요. 응고인자 2가 스롬빈의 전구 물질이 스롬비노겐인가 하여간 그거 스롬빈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는 게 지혈이고요. 스롬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거만 잘 알아두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플라스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브린이 응축된 거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FDP를 만들어내요. 피브린 디그라데이션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요. 아까 얘기했죠. 피브린이 된 게 그 지혈이 된 거라고, 응고가 된 거라고. 지혈 작용 억제 기전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쭉 써놓은 거 뭐겠어요? 다 기출문제예요. 출혈 질환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 당연히 BT랑 혈소판수예요. 와파린, BT, 헤파린, ABTD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비타민 K 디펜던트 팩터는 2790 중요하죠. 알아두셔야 돼요. 2790. 팩터 2가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스롬빈이에요. 팩터 1이 피브리노겐이고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먼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ITP는 진단 자체가 배제 진단이에요. 혈소판 감소한 다른 질환 다 배제하고 남으면 ITP인 거예요.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을 찾아가는 어떤 진단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혈소판 감소증은 골수에서 생성이 감소한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비장 내 구열이 증가된 거. 비장에서 파괴가 되니까요. 그리고 혈소판이 다른 원인으로 파괴된 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을 진단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거 두 가지 있어요. 꼭 체크해야 될 거 두 가지. 비장 크기랑 골수 천자예요. ITP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ITP 문제는 다 골수 천자 해놔요. 골수 천자 해서 보여줘요. 볼게요. 자, ITP는 해리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롬보사이토페니아를 일으키는 다른 질환들을 룰아웃한 뒤에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점출혈의 임상상. 제가 다른 문제랑 비교를 해봤는데 점출혈 나오면 ITP예요. 사실. 기출문제상에는. 점출혈의 임상상을 보이고 다른 이상 속에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스롬보사이토페니아를 보이고 골수 검사해요. 골수 검사에서 메가캐리오사이트가 증가되면 이건 ITP예요. 요것만 보이면 그냥 ITP로 문제에서는 하시면 돼요. 왜? 배제 진단이기 때문에 다른 이상 속에는 없고 요것만 있으면 ITP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ITP는 왠지 혈소판이 파괴되는 거니까 스플레노메갈리를 보여야겠지만 노스플레노메갈리예요. 스플레노메갈리 있으면 다른 질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웃긴 거는 스플레노메갈리는 안 보여요. 근데 치료로는 스플렌액토미를 해요. 웃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플린이 전 공부할 때 되게 개념 잡기 헷갈리더라고요. 그때그때 외우면 외운 것 같은데 비교해서 외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스플레노메갈리는 안 보이는데 스플렌액토미는 한다는 거. 좀 강한 거죠. 그리고 항혈소판 항체. 얘네들 ITP가 원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혈소판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혈소판 항체가 뭔가 중요한 것 같지만 특이도가 되게 낮아요. 진단에 거의 필요 없어요. 항혈소판 항체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문제 주어지더라도 제껴요. 절대 뭐 확인할 필요 없어요. 전공 시험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전형적으로 ITP를 보여줬어요. 근데 항혈소판 항체는 네거티브가 나왔다. 이건 속이려고 낸 거예요. 절대 그 진단에 도움되는 소견 아니에요. 치료로는 당연히 스테로이드 먼저 써요. 스테로이드 먼저 쓰는데 스테로이드로 안 되면 스플렌액토미를 해요.
근데 아큐트 ITP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이 잘 생기죠. 얘네들은 90%가 6개월 내에 회복되기 때문에 스플레넥토미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크로닉 ITP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 재발한 경우에는 스플레넥토미를 해요. 자, 이게 메가캐리오사이트예요. 크기도 크죠. 보라색으로 크기 크고 되게 보라색으로 색된 거. 그 메가캐리오사이트가 툭툭툭 떨어져 나온 게 혈소판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알아두셔야 ITP 진단할 수 있어요. 그 물수 내에 메가캐리오사이트가 증가한 소견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본 빌리브란트 디지즈 볼게요. 얘네들은 VWF, 본 빌리브란트 팩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지혈기전에서 제가 써놓긴 했는데 말로 언급은 안 했는데 본 빌리브란트 팩터의 역할은 뭐냐면 혈소판이 혈관 내피에 붙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빌리브란트 디지즈는 어떻게 되겠어요? 혈소판이 혈관 내피에 붙지를 않겠죠. 그러면 BT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BT가 증가하는 게 전형적인 소견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본 빌리브란트 팩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팩터 A, 응고인자 ACE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본 빌리브란트 팩터가 없어졌으니까 팩터 A도 모자라게 되겠죠. 팩터 ACE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APTT예요. APTT 2792 PT에 영향을 미치고요. 팩터 ACE는 APTT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BT 증가하고 APTT 증가했다. 그러면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본 빌리브란트 디지즈예요. 진단 내리기 너무 쉬워요. 문제 BT 증가했고 APTT 증가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본 빌리브란트 디지즈예요. 게다가 가족력까지 주어졌다. 뭐 아빠도 출혈성 질환으로 뭐 고생했다. 이런 것까지 주어졌다. 그냥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본 빌리브란트 디지즈예요. 본 빌리브란트 디지즈랑 혈우병은 BT, APTT, PT로 진단해요. 적어도 기출문제상에는. BT랑 APTT 같이 증가했다. 본 빌리브란트 디지즈고요. APTT만 증가했다. 그러면 혈우병이에요. 그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치료는 뭐겠어요? 당연히 응고인자가 없는 거잖아요. 팩터 A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터 A 보충해주면 돼요. 팩터 A 보충해줄 수 있는 게 FFP예요. 프레시 프로즌 그죠? 그리고 크라이오 프리시피테이트 이것도 그 FFP를 이렇게 동결 침전시켜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이 안에는 본 빌리브란트 팩터랑 팩터 183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팩터 A랑 본 빌리브란트 팩터가 없는 거니까 이걸로도 치료가 되겠죠. 이거 팩터 A 콘센트레이트도 치료가 돼요. 그래서 본 빌리브란트 디지즈나 혈우병이랑 치료 방법은 똑같아요. 치료법은 똑같아요. 혈우병 볼까요? 특징적인 출혈 소견은 관절 강내 출혈이에요. 기출문제도 관절 강내 출혈로 주어져요. 특징적이기 때문에. ITP는 점출혈이죠. 진단은 APTT만 증가해야 돼요. APTT만 증가하면 혈우병이고요. 치료는 FFP, 크라이오 프리시피테이트, 팩터 8, 9, 콘센트레이트. 똑같아요. 치료는. 자, 리버 디지즈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FFP를 주면 돼요. 응고인자가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자, 혈관 벽의 문제.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일단 출혈 질환까지 하고 잠시 쉴게요. DTP는 스롬보틱, 스롬보사이토페닉 퓨프라예요. 기전은 본 빌리브란트 팩트 라지 멀티머가 혈소판 응집을 조정을 해가지고 온 군대에 스롬보시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리올이 하이알린 머티리올로 채워져요. 이것도 기출문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스롬보시스도 막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는 전신 증상이 없었잖아요. 출혈 증상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전신 증상이 주어져요. 발열 있고요. 의식 혼탁 있고요. 심부전 있고요. 단백뇨 있고요. 왜? 전신의 혈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스롬보사이토페니아 있고요. 당연히 스롬보시스임에도 불구하고 출혈도 잘 생겨요.
필요한데 응고를 못 시키고 필요 없는데 응고를 시키는 거죠. 황달, 빈혈소견, PBS에서 분열 적혈구 다소 관찰. 왜냐하면 혈관이 스롬보시스로 막혀 있어서 되게 좁아져 있어요. 그 사이를 적혈구가 지나가요. 온몸이 찢기겠죠. 그거예요.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이란 말은 좁은 데를 적혈구가 지나가다가 온몸이 찢긴 게 미세혈관. 혈관이 작은 미세혈관에 지나가다가 용혈, 그 적혈구가 찢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열 적혈구가 관찰이 돼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다 찢겨져 버린 그 적혈구예요. 이게 미세혈관성 용혈성 빈혈인데 TTP에서 당연히 보이겠죠. 치료는 뭐겠어요? 없애주면 돼요. 본 빌리브란트 팩터 라지 멀팅을 없애주면 돼요. 어떻게 없애겠어요? 피를 빼내요.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혈압이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FFP로 다시 채워 넣어줘요. 피를 빼내고 FFP로 채워 넣고 피를 빼내고 FFP를 채워 넣고 이게 치료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다? 플라즈마 페레시스예요. 혈장 교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한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조절되는 경우도 있다. 자, 면역질환이에요. 면역질환. 왠지 면역글로불린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이건 기출문제에 가나 다라 중에 면역글로불린 치료. 이거 왠지 해도 될 것 같아. 혈소판 수혈. 이것도 왠지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면역질환에 다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안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ITP는 면역글로불린으로 치료해요. ITP는 아까 외우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그럼 스플레넥토미 요것만 외우셨겠지만 ITP 치료 중에 면역글로불린 치료가 써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면역글로불린 치료가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면역글로불린만 지금 따로 빼놔가지고 모으고 있어요. TTP에서는 치료 안 한다. ITP에서는 치료한다. PNH에서도 치료 안 하는 것 같다.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쫙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면역글로불린은 어디에서 치료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모으고 있어요. 따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 보셨고요. 이것도 찢겨진 적혈구 보이시죠? 자, DIC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DIC는 응고됐다가 서문서 용이 됐다. 응고됐다가 서문서 용이 됐다. 응고됐다 서문서 용이 됐다. 이게 DIC예요. 이거는 질환명이 아니에요. 어떤 원인에 있어서든 응고됐다 서문서 용이 됐다. 응고됐다 서문서 용이 됐다 하는 게 그냥 DIC예요. 그래서 소모성 응고장애로 불리는 거죠. 그러면 머리로 외우셨으면 밑에 거는 자동적으로 돼요. 응고됐다, 용해됐다, 응고됐다, 용해됐다 하니까 뭐가 늘어나겠어요? FDP, 피브린 디그라데이션 프로덕트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응고인자들이 소모가 돼버리니까 PT 당연히 늘어날 테고 APT 당연히 늘어날 테고 프래그멘티드 RBC도 늘어나요. 그럼 감소하는 건 뭐겠어요? 소모됐으니까 플레이트리스 없어지고 응고인자도 없어지고 항응고인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소모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PNH, ITP, TTP 제가 따로 뺐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 면역글로불린 치료 이런 거 나와버리면 ITP는 되고 TTP는 안 돼요. 스플레넥토미 이런 거 PNH는 없는데 ITP는 또 돼요. 왠지 다 될 것 같은 게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그래요. 따로 모아서 한번 볼게요. PNH 치료는 당연히 골수이식이에요. 왜? 얘는 잘못 생산해서 용혈됐다고 했어요.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수이식이 당연히 제일 좋은 치료예요. 근데 골수이식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이식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여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골수 이식이 안 되면 치료 없다? 그게 아니죠. 셀러리 워시트 RBC를 수혈을 하면 돼요. 싹 씻어낸 RBC를 수혈을 한 다음에 너 만들지 마라 라고 신호를 보내면 돼요. 그리고 글루코콜티코이드도 쓸 수 있고요. 스플레넥토미 왠지 될 것 같지만 안 해요. ITP는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스플레넥토미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면역글로불린도 ITP 치료에 들어가요.
치료는 TTP는 혈관 벽의 문제예요. 본 빌리브란트 팩터의 멀티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빌리브란트 팩터의 멀티멀을 없애줘야겠죠. 피를 빼내고 FFP 넣고 피를 빼내고 FFP를 넣고 혈장 교환수를 하면 되고요. 스테로이드로 조절되는 경우도 있대요. 이 세 가지 다 스테로이드 쓰여요. 혈소판 수약 3개 다 안 한다는 거 제가 해리슨에서 다 확인했어요. 없어요. 적어도 해리슨 상에서는 언급 없거나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